오늘은 밴드 글쓰기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일단은 저번 시간처럼 우리가 엣지 창을 열어서 밴드 화면 들어가셔서 로그인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바탕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바탕 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 클릭. 창 열리셨으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밴드를 상단의 즐겨찾기로 추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밴드 즐겨찾기 사이트에 밴드 찾아보시고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밴드 찾아보시고 클릭. 자, 로그인 하라는 창이 나오시면 오른쪽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네이버로 로그인 클릭해 보실게요. 네이버로 로그인 클릭. 그래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로그인 한번 해보실게요. 우리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든 이 밴드가 있나?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만든 밴드를 클릭해서 먼저 들어가 보실게요. 우리 밴드를 클릭.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이 밴드의 왼쪽 초대 기능을 한번 보셨었는데 오늘은 일단 글을 한번 쭉 써보고 글쓰기도 이제 종류별로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글쓰기 설정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지글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사진을 사진첩으로 분류해서 올리시는 부분 등을 한번 쭉 이어서 수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글쓰기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보이면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라고 써있는 글쓰기 창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글쓰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부분 한번 클릭해 보시고 글쓰기 창이 나오면 일단 내용부터 작성해 보실게요. 저랑 한번 똑같이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해 보실게요.
자, 해서 우리 입력하셨으면 글자를 간단하게 속성 기능을 이용해서 좀 꾸며보실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글자 크기가 좀 작으니까 첫 번째 밴드 사용법 드래그 하셔서 첫 번째 줄부터 글자 속성을 변경해 보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블럭 잡으셨으면 상단에 TT라고 써 있는 첫 번째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얘가 글자 크기죠.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을 터치하시고 더 크게 있네요. 더 크게를 클릭해 볼게요. 세 번째, 더 크게.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B, 이 굵게 버튼이죠? 볼드. 그래서 이 B 버튼, 굵게 버튼 클릭하시고요. 이탈릭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맨 오른쪽 버튼은 글자 색깔이에요. 그래서 우리 T, 맨 오른쪽 글자 색 버튼 클릭하셔서 색깔을 한번 골라서 클릭해 보실게요. 그래서 글자 색깔이 다 바꾸셨으면 글자를 클릭해서 블럭을 해제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줄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색깔 바꾸셨으면 1, 2, 3도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 글자의 서식을 변경해 볼까요? 1, 2, 3 부분을 사선으로 드래그 하셔서 얘도 한번 블럭 잡아 보실게요. 1, 2, 3 부분을 드래그 1, 2, 3 부분을 드래그 블럭 잡으셨으면 얘 글자 크기도 첫 번째 맨 왼쪽의 글자 크기 맨 왼쪽의 글자 크기 클릭해서 두 번째 크게를 클릭 두 번째 크게를 클릭 그 다음에 블럭 풀어서요.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드래그로 블럭 잡으시고 글자 색깔 이렇게 밑줄 U라고 써 있는 게 언더바 밑줄이에요. 밑줄 한번 줘보실게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 바꿔보시고 밑줄 바꿔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글자의 크기와 색깔 변경해 주실게요. 위에 있는 서식 버튼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줄 블럭 잡아서 글자 색깔 크기를 변경해 보세요. 자, 해서 되셨으면 이 글자 밑에 글쓰기 설정이라고 써 있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글쓰기 설정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글쓰기 설정 버튼을 클릭. 자, 글쓰기 서식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공지로 등록, 그 다음에 예약 시간 설정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일단 예약 시간 설정은요. 지금 내가 당장 글을 올리는 게 아니고 뭐 다음날 9시, 아침 9시에 올리겠다. 그럼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에 글이 공개되도록 올리실 수가 있는 게 예약 시간 설정이시고 첫 번째 있는 공지로 등록은 우리가 밴드라는 공간 자체가 소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임의 장인데 이 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규칙이나 뭐 규칙이나 뭐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그거를 공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쓴 내용도 사실은 공지에 가까운 글이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에 공지로 등록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지로 등록을 체크해 보시고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서 글쓰기 설정에서 우리 공지로 등록을 해보실게요. 잘못 썼네. 우리 공지로 등록해 놓으셨으면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글이 올라왔나. 자, 글이 봤을 때는 뭐 서식 같은 거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글자 크기도 변경하고 색깔도 변경하고 뭐 글자의 속성에 관련된 것도 변경한 것 같은데 지금 최신속으로 올라온 글을 보니까 뭐 글자가 그냥 아무것도 안 꾸며져 있더라 하시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 글을 클릭하면 글을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창에서 내가 변경한 서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요. 자, 위에 X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공지사항으로 먼저 한번 글자를 써보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글을 사진을 올리시면서 써보시는 걸 해보실게요. 사진 올리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우리 위에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버튼을 클릭. 클릭해서 글쓰기 창이 나오시면 일단은 사진을 하나 골라서 사진을 먼저 넣어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글 쓰는 이 커서 밑에를 보시면 이 밑에 버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버튼 중에 첫 번째 얘가 사진, 동영상, 갤러리 버튼이에요. 사진, 동영상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열기 창이 나오시는데 왼쪽에 다운로드 폴더 클릭하시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장했던 이미지 있죠? 이미지 중에 하나 골라서 사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한 사진을 골라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열어보셨으면 일단은 사진을 어디에다가 올릴 건지 앨범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앨범 지정하지 않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아래쪽에 첨부하기를 클릭해 보실게요. 아래쪽에 첨부하기를 클릭. 첨부하기를 클릭해서 사진 이렇게 첨부되셨으면 위에 내용 부분에 클릭해서 내용도 한번 써보실까요? 요 위 사진 위에 클릭하셔서 내용 한번 써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내용 작성하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아까처럼 글자 서식을 변경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블럭 잡아서 글자 크기나 색깔, 정렬, 나머지 속성들을 한번 이용해서 변경해 보세요. 자, 해서 이렇게 우리 내용을 써보셨으면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사진과 내용이 들어간 글을 한번 써보셨죠? 클릭해서 한번 다시 열어보실게요. 이 글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가운데 크게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용을 입력하셔서 게시 버튼만 누르시면 올리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글에 대해서 내가 잘못 쓴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내용 부분이나 우리 제목 부분을 더 꾸미고 싶어서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우리 보통 이 글 쓴 사람 이름 옆에 점점점 부분이 있어요. 이 점점점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우리 메뉴들이 나오시면 거기에 글 수정 또는 삭제하기 기능을 이용해서 잘못 쓴 부분을 수정하시거나 삭제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수정 버튼 눌러볼까요? 첫 번째 글 수정 클릭하시면 다시 이렇게 커서가 들어가나? 그럼 나는 아까보다 더 이렇게 줄을 내려서 작성하고 싶다. 엔터 치시고 제목 부분만 뭐 글자 더 크게. 그래서 변경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변경해 보시고 아래쪽에 게시 버튼 클릭해 보실게요.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자, 해서 우리 다 수정하신 분들은 게시 버튼 클릭해 주실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글을 쓰고 나서 글 수정을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하셨지만 이 안에 글쓰기 설정 내에서 수정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 쓴 내용 옆에 다시 점점점 클릭하시고 첫 번째 글 수정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점점점 클릭해서 첫 번째 글 수정. 그럼 왼쪽 밑에 글쓰기 설정 버튼이 있으셨죠? 왼쪽 밑에 글쓰기 설정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자, 지금은 우리가 내용과 사진을 같이 올렸기 때문에 특히 사진에 대해서 조금 설정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저장에 허용이 되어 있어요. 게시글 다른 밴드에 올리기와 사진 동영상을 저장을 허용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혹시 내가 방금 올린 사진을
다른 사람이 저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온오프 버튼을 클릭해서 오프로 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장 허용은 본인의 자유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게시 버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도 저장하실 수 없게 막아 놓는다. 자, 되셨으면 X로 꺼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공지글로 등록한 글을 보면요. 맨 위에 공지사항이라는 부분에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밴드에 가더라도 이런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는 게 좋다. 자, 해서 글 올려보셨고요. 사진까지 올려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을 한번 종류별로 작성하시는 걸 해보실게요. 아까 우리가 사진을 올려봤다면 더 밑에 다양한 버튼들이 있었죠. 그 버튼을 이용해서 다양한 글쓰기를 해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가운데 밑에 보시는 버튼들, 이 버튼들을 이용해서 한번 글을 써볼까요? 자, 일단은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부분 한번 클릭해서 내용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쓰시고 엔터까지만 쳐놓으세요. 자, 일단은 버튼 중에 첫 번째 버튼은 사진 버튼이었고 이번엔 두 번째 버튼 웃는 얼굴을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밑에 웃는 얼굴을 클릭. 자, 그래서 우리 빈 공간에다가 뭘 넣어보는 거죠? 스티커를 넣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그림들을 클릭하시면 스티커 그림들이 나오실 거예요. 위에 작은 그림을 터치해서 스티커 종류를 먼저 골라 보실게요. 스티커 종류를 고르시고 마음에 드는 그림을 클릭. 그럼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가나? 자, 만약에 스티커를 넣는데 막상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림을 클릭한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찾아서 삭제 버튼을 터치하시면 지워지세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입력하고 싶으면 밑에다가 엔터 치셔서 내용 입력하신 다음에 또 스티커 여러 개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내용 써보시고 아래쪽에 또 웃는 얼굴 클릭해서 스티커 하나 넣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울리는 스티커를 또 클릭해서 넣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모티콘은 우리가 카페든 다른 사이트에서도 넣으실 수 있지만 사이트마다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 밑에다가 봄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올려보실까요? 우리 아래쪽 버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삼각형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보통 이 그림은 무언가를 재생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우리 이 재생 버튼 영상 올리기 버튼이다. 그래서 우리 영상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저번 시간에 저장한 영상 있으시면 영상을 더블 클릭으로 열어보실게요. 다운로드 폴더에 저번 시간에 저장한 동영상 파일을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요 밑에 또 앨범 선택하기, 앨범 지정하지 않음, 이 상태로 그냥 첨부하기. 그럼 내가 첨부한 동영상도 나오나? 자, 해서 다 되셨으면 요 밑에 게시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자, 게시 버튼 클릭하시면 어떻게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도 첨부해가지고 같이 올리는 것까지 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사진, 동영상까지 한번 올려보셨는데 올려서 우리 뭐 글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뭐 그렇게 우리 뭐 어려운 기능을 뭐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글쓰기를 통해서 자유롭게 사진을 올리실 수도 있고 동영상도 올리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우리 글쓰기 방법 쭉 또 보실게요. 자, 우리가 사진, 이모티콘, 동영상까지 해보셨는데 이제 그 옆에 또 뭐가 하나 있죠? 얘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보통 이 라이브 방송은 뭐 할 때 많이 쓰냐? 우리 방장 같은 대표 한 명이 방송을 켜서 다른 사람들과 채팅으로 소통도 하고 하실 때 라이브 영상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유튜브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이제 송출한 화면을 보시는 거잖아요. 이 밴드에 나와 있는 라이브 방송 똑같아요. 우리 이 시청자가 제공하는 공간에 시청자가 들어가서 뭐 어떠한 상황들을 겪고 얘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한번 라이브 방송을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라이브 방송을 클릭.
그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보세요 해서 설명이 나오죠. 누가 할 수 있나요? 라이브 권한이 있는 멤버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밴드 리더. 밴드 설정에서 권한을 조정해보세요. 페이지는 운영자와 부운영자가 할 수 있어요. 누가 볼 수 있는가? 밴드의 모든 멤버, 페이지의 모든 구독자가 보실 수 있다. 방송 제한이 있나? 밴드별로 한 개만 할 수 있고, 시간에 제한이 있다. 확인. 그래서 우리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물을 여기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 제목이죠? 그 스트림 URL, 스트림 키, 요걸 연결해서 발급받게 하시면 되는데, 뭐 보통은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수업처럼 OBS 방송으로 바로 이렇게 라이브로 시작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스마트폰에서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스마트폰에서 하시면 우리 이런 권한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스마트폰 안에는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방송을 시작하실 수가 있다. 라이브 방송은 보통 스마트폰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뭐 어떠한 물건을 홍보하거나 그럴 때도 라이브 방송을 켜고 소통을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광고 중인 작품들을 홍보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다 그랬으니까 굳이 안 들어가 봐도 되겠죠. 이 이상. 우리 상단에 새로운 탭이었네요. 이 새 탭 옆에 X 버튼 눌러서 탭을 닫아주세요. 자, 해서 우리 탭을 X로 꺼보셨으면 이 밑에 뭐 나머지 버튼들만 좀 살펴보실까요? 우리 나머지 버튼들 투표, 파일, 일정, 투두 리스트, 참가 신청서, 출석 체크, 퀴즈, 설문, 그리고 점점점 누르면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글쓰기 내에서 첨부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간상 뭐 하나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해볼까요? 아까 했던 우리 글쓰기에 글쓰기 설정을 통해서 예약 시간 설정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밴드 처음 창 가운데 새로운 소식을 남겨보세요 부분을 클릭해서 예약 시간에 맞게 설정하기 이렇게 내용을 작성해 보실게요. 예약 시간에 맞게 설정하기를 작성. 자,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우리 글쓰기 설정 버튼 보이셨죠? 글쓰기 설정 버튼을 클릭해서 예약 시간 설정을 눌러볼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시간대와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내일 한번 공개되도록 이 왼쪽에 달력을 클릭해서 날짜를 내일 날짜 4월 8일로 바꿔주시고 시간은 한번 오전 9시로 바꿔볼게요. 시간 클릭해서 오전 9시 오전 9시 찾아서 클릭 그 다음에 확인 게시 버튼, 예약 버튼
오른쪽 밑에 이제 게시가 아니고 예약 버튼으로 바뀌어 있네요. 그래서 예약 버튼을 클릭. 자, 그럼 지금은 없어요. 내일 9시에 예약된 설정에 맞게 글이 올라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아까 사진, 이모티콘, 영상까지 한번 첨부를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 밴드 가운데 화면 밑에 이 투표 버튼 한번 터치해 볼까요? 투표 버튼을 터치. 자, 이렇게 한번 내용을 작성해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 한번 써보셨으면 또 글자를 블럭 잡아서 글자 서식도 한번 바꿔보시고요. 글자 크기도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내용까지 써주실게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한번 이제 투표 용지를 만들어 보시는 거를 첨부해 볼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요 왼쪽에서부터 5번째에 요 그림이 있네요. 요 왼쪽에서부터 5번째 그림, 투표 그림을 클릭해 주시고요. 투표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 투표 제목, 탕수육 논란, 소스를 찍어 먹는다. 소스를 부어 먹는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위에서부터 이 칸에다가 클릭해서 제목 써보시고 항목 1, 2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자, 해서 우리 이렇게 제목과 항목까지 선택해 주셨으면 아래를 보실게요. 요 밑에 체크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표의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항목을 추가하실 수 있다. 누구나 항목을 추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복수 선택 허용한다. 안 되겠죠? 체크 해제. 무기명 투표. 만약에 우리 이렇게 모임에 사람들이 있으면 보통 투표를 하면 투표한 부분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무기명으로 하고 싶으면 무기명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료일을 설정하고 싶다. 내가 오늘부터 딱 하루만 이 투표용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딱 일주일만 공개할 거다. 그럼 종료일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료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우리 내일까지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요 시계 달력 모양을 클릭해서 4월 9일, 4월 8일 오전 9시까지로만. 그럼 대충 하루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종료일에 날짜와 시간을 클릭으로 설정해 보실게요. 날짜와 시간을 설정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투표 현황 보기, 항상 보기, 투표 항목 정렬, 항목 번호 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변경해 주셔도 되고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이 혼자 살펴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상태로 이 밑에 첨부하기를 눌러 보실게요. 밑에 첨부하기를 클릭. 그럼 이렇게 투표 용지가 하나 첨부가 되죠? 자,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글에 투표가 생겼나?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클릭해서 투표를 클릭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나는 찍어 먹는다, 부어 먹는다. 클릭으로 투표하시면 이렇게 투표한 숫자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종료 몇 시간 남았다의 종료까지 시간을 설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투표를 첨부해서 올리실 수가 있다. 보통 우리가 소모임을 하실 때 어떠한 의견을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모아서 보기가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땐 그냥 이렇게 투표를 열어서 투표해주세요만 딱 해주시면 이 의견이 어떤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는지를 바로 투표 결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투표를 한번 첨부해 보셨고요. 우상단의 X 버튼 눌러서 꺼주실게요. 자, 그럼 우리 일단은 글쓰기에서 투표까지 한번 해보셨고, 그 옆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은 파일을 첨부하는 버튼인데, 우리가 첨부할 만한 파일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 옆에 이 달력 모양, 일정 버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일정 버튼을 클릭. 우리 가운데 글쓰기 창에 밑에 첨부 버튼 중에 달력 모양, 글쓰기 버튼을 클릭. 그럼 일정 창이 나오시죠? 그럼 일정 만들기, 기존 일정 선택, 일정 만들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그러면 일정을 만드는 창으로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일정 제목부터 이름까지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정기 모임. 일정 설명창에 4월 정기 모임. 이렇게 한번 제목과 설명을 한번 작성부터 해보실게요. 제목과 설명 부분을 작성.
자, 하셨으면 우리 시작 버튼 밑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일정 날짜를 여기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날짜 부분을 클릭하셔서 4월 12일로 한번 해볼까요? 4월 12일에다가 클릭. 자, 시간은 오후 3시 반으로. 3시 반.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변경해 보실게요. 자, 해서 우리 시작 시간과 날짜를 설정해 보셨으면 아래쪽에 이 위치도 한번 클릭해서 위치도 한번 넣어 볼까요? 그래서 우리 시작 날짜 부분 밑에 위치를 클릭하셔서 동의합니다. 위치 정보 동의합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요 위에 허용 버튼 나오시면 허용도 해주세요. 브라우저 위에 허용 버튼 나오시면 허용도 클릭해 주세요. 이 브라우저 허용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이건 브라우저마다 달라서. 자, 그럼 이렇게 지도가 나오시는데 이 지도에서 우리 모임 장소를 그림으로 첨부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장소 또는 지역 입력 부분에 이 검색 창이죠. 장소 또는 지역 입력 부분에 클릭해서 마포구청 쓰시고 엔터 또는 오른쪽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마포구청 쓰시고 검색 또는 엔터. 마포구청 쓰시고 검색 또는 엔터. 그럼 마포구청 장소가 검색이 되죠. 아래쪽에. 마포구청 장소가 검색이 되죠. 그럼 아래쪽 마포구청이라고 써있는 이 주소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아래쪽에 주소 부분을 클릭. 그래서 마포구청 장소가 이 지도에 나오게. 저처럼 마포구청 주소가 지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 위치를 추가라는 버튼이 가운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가운데 이 위치를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뭐 공개 대상, 누구에게 공개할 거냐, 그리고 반복 등록할 거냐, 미리 알림을 줄 거냐, 참석 여부 확인 요청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하실 수가 있다. 자, 근데 저희는 이거 하나도 안 건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부분은 복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한 번씩 다시 일정 등록해 보시면서 한번 클릭으로 변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하셨으면 밑에 첨부하기 터치해서 이렇게 일정이 나오셨죠? 그럼 위에 내용 부분을 클릭해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입력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그래서 블럭 잡아서 뭐 일부분만 글자 크기를 더 크게 하셔도 되고요. 글자 색깔도 바꿔보시고 해서 내용까지 작성해 보실게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그럼 이런 식으로 일정이 나오실 거고요. 일정이 첨부된 이 밑에 있는 일정 첨부된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일정을 열어서 볼 수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있는 이 일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일정 날짜 그리고 이렇게 지도까지 보이는가. 요 옆에 있는 프린터 모양을 이용해서 인쇄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일정 자체를 인쇄하실 수도 있고 요 일정 저장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정에 추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글 캘린더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캘린더에 저장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에 X 버튼 눌러서 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글쓰기 기능 중에서 가운데 일정까지 해보셨고요. 그 옆에 보시면 투두라고 써있는 투두 리스트가 있어요. 투두 리스트, 우리 글쓰기 화면에 투두 리스트 버튼을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투두 리스트 그림을 클릭. 자, 투두리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정리하는 걸 투두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투두리스트 이렇게 화면이 나오셨으면 제목과 항목을 입력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한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제목 한번 써보시고 항목 한번 써보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제목과 항목을 우리 뭘 할지, 투두, 해야 할 일을 목록으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과 항목 부분에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써보시는데 굳이 저랑 똑같이 안 쓰셔도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투두 리스트 제목, 항목 부분을 클릭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작성해 보실게요.
자, 해서 우리 제목과 항목을 적으셨으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누구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실 거냐, 마감일을 정해놓고 투두리스트를 올릴 거냐 같은 것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건드리지 않고 첨부하기를 바로 해보실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첨부하기 클릭 해서 우리 위에 내용도 한번 써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좀 써보실게요. 자, 해서 다 쓰셨으면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 그럼 이런 투두리스트 파일이 첨부된 상태로 올라왔나. 그래서 이 투두리스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투두리스트를 바로 펼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요거를 내가 완료했다면 앞에 있는 체크박스에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도 있는 기능이다. 그래서 투두리스트는 내가 할 일 목록을 적어 놓고 그것을 완료했는지를 체크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우리 밴드 챌린지 같은 걸 요즘 되게 많이 해요. 뭐 하루에 한 권 책 읽기, 뭐 하루에 뭐 하기, 뭐 달리기, 뭐 이런 식으로 투두리스트들이 있는데 그 투두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작성해서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럼 오른쪽 위에 X 버튼 눌러서 투두리스트 꺼보시고요. 뭐 그 외에도 나머지 부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도까지만 한번 첨부해 보시고 이제 한번 저희 사진도 올려야 되니까 사진 올리기도 해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글쓰기 맨 위에 있었죠? 글쓰기 창 오른쪽 끝에 보시면 더보기 점점점 버튼이 있으셨어요. 이 점점점 버튼을 클릭해 보시고 거기에 지도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첫 번째 지도 버튼을 클릭.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일정에서 지도를 추가하듯이 그냥 우리 글쓰기 화면 자체에 이 지도를 첨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에 보시면 지도 첨부 창에 검색창 있으시죠? 우리 검색창에다가 아까처럼 마포구청 쓰시죠 뭐. 마포구청 쓰고 검색 또는 엔터 치셔서 한번 마포구청 지도를 검색해 보실게요. 검색창에 마포구청 쓰시고 엔터 또는 오른쪽에 검색. 자, 검색 결과가 나오시면 가운데 이 위치를 추가 버튼이 지도에 보이시죠? 가운데 이 위치를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글쓰기 창에 지도가 추가가 됐나?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한번 내용도 또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내용 부분에 클릭하셔서 아까 우리가 썼던 내용 한번 또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적어 보시고 아까처럼 글자 블럭 잡아서 뭐 글자 크기라던가 색깔, 위에 속성, 진하게 부분들을 변경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도 위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보실게요. 자, 해서 우리 내용 입력하셨으면 오른쪽 밑에 게시 버튼을 클릭해 보실게요. 게시 버튼을 클릭. 이런 식으로 지도가 게시가 됐나.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를 하실 때 그냥 글을 쓸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첨부해서 올리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이거 소모임 기준이다 보니까 모임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죠? 그냥 글만 쓰고 땡 하시는 게 아닌 이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일정을 하나 등록하셨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일정 등록하니까 오른쪽에 다가오는 일정 해서 바로 화면에 나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밴드 활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밴드 글쓰기까지 한번 해보셨고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사진을 첨부해서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 조금 장점이다 단점이 아까 우리 사진을 선택하면 바로 올라가셨는데 단점은 사진을 편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밴드 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사진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쯤은 갖고 있으신 게 컴퓨터에 하나쯤 갖고 있으신 게 편할 것 같아서 우리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설치해 보시고 사진을 올리시는 거 한번 같이 해보실 건데 편집한 사진도 올려보고 원본 사진도 올려보면서 사진첩에 사진을 올리고 관리하시는 걸 같이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포토스케이프 설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자, 위에 좌상단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 새 탭 버튼이 보이시죠?
좌상단에 더하기 새 탭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시고 새 탭 창에 위에 검색 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검색 창에 포토스케이프라고 써보실게요. 상단 검색 창에 포토스케이프 쓰시고 엔터 또는 포토스케이프 쓰시고 밑에 이름을 클릭. 포토스케이프 쓰시고 엔터 또는 포토스케이프 쓰시고 밑에 있는 연관 검색어를 클릭.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밑에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라는 사이트 이름이 생기나? 검색 결과에 스크롤 밑으로 내리셔서 포토스케이프 재미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 무료 다운로드라고 써있는 이름을 찾아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창이 나오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한번 해보실 건데 우리 이 포토스케이프 3.7이라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거예요. 우리가 포토스케이프는 이 3.7과 X 버전 두 가지가 있으신데요. 혹시 내가 집에 X 버전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 3.7과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3.7로 똑같이 한번 저장해서 설치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X 버전을 제가 설명드리기 힘든 게 저희 그 X 버전 같은 경우는 윈도우 버전 중에서 우리 64비트만 이걸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컴퓨터가 64비트가 아니라서요. 제가 그걸 그림으로 설명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3.7 버전으로 같이 저장해서 일단은 설치해보고 사용 같이 해보실게요. 자, 일단은 무료 다운로드 창이 바로 나오시면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상단에 무료 다운로드 클릭해 놓으시고 가운데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 첫 번째 글자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포토스케이프 3.7 다운로드 첫 번째 글자를 클릭. 그럼 왼쪽에 다운로드 now가 나오시죠? 왼쪽에 다운로드 now 초록색 다운로드 now를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우상단에 포토스케이프 셋업 3.7이라는 이름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우상단에 오른쪽 위에 포토스케이프 셋업 3.7 이 이름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이름 밑에 파일 열기 버튼이 보이실 거고요. 파일 열기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파일 열기를 클릭. 파일 열기 클릭해서 설치창 나오시면 오른쪽 밑에 설치 버튼, 오른쪽 밑에 설치 버튼. 혹시 이런 광고가 나오시면 광고 밑에 보시면요. 이 체크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밑에. 이 광고에 관련된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 광고에 대한 체크는 클릭해서 해제해 주시고 오른쪽 밑에 다음 버튼을 클릭. 해서 설치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되세요. 자, 해서 설치 끝나신 분들은 오른쪽 밑에 마침 좀 기다리시면 포토스케이프 창이 열리실 거예요. 이렇게 창이 열리시면 이따가 이걸 가지고 한번 편집해 보실 건데 지금은 그냥
이 열린 창을 보시고 X로 꺼주시고 요 인터넷 창이 지금 남아있죠. 인터넷 창도 상단에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X로 꺼주실 거예요. 그래야 덜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 상단에 보시면 탭이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탭 이름 옆에 X 버튼 보이시죠?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탭에 X 버튼 누르셔서 전부 끄시고 밴드만 남겨주시면 돼요. 밴드만 남겨주시고요. 우리 일단은 상단에 밴드 화면 상단에 사진첩을 클릭해 보실게요. 사진첩을 클릭. 자, 우리가 밴드에 올리는 모든 사진은 이 사진첩에서 모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따가 이 사진첩에다가 앨범을 만들어서 앨범별로 분류해서 사진을 올리시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사진첩까지 들어온 상태였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앨범 만들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앨범 만들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진을 앨범을 이용해서 내용을 분류해서 올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사진만 올릴 때 이게 가능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글쓰기에서 사진을 첨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첨부를 할 때도 분류를 해서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첩에서는 그래서 올린 사진, 그리고 그냥 올린 사진까지 다 포함해서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밴드는 우리가 소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모임은 뭘 하죠? 오프라인 모임을 하겠죠. 그럼 오프라인 모임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겠죠. 그러면 이 모임별로 내가 뭐 5월에 모였던 거, 6월에 모였던 거를 모아서 따로따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이 앨범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앨범 만들기 버튼 한번 클릭해서 앨범을 먼저 만들어 보실까요? 그래서 오른쪽에 앨범 만들기를 클릭. 그러면 한 번에 100장까지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달라. 이름 칸이 나오시네요. 그래서 이름 칸에 클릭해서 뭐라고 쓸까? 원본 사진이라고 써볼게요. 원본 사진. 원본 사진이라고 쓰시고 확인을 클릭. 원본 사진이라고 쓰시고 확인을 클릭. 자, 그럼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멤버들에게 게시글로 공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취소. 굳이 뭐 게시글로 뭐 공유할 필요가 있나? 취소. 그럼 원본 사진이라는 지금 앨범이 하나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원본 사진 사진첩에다가 직접 사진을 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게시글에서 글을 올리시면서 첨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글에서 첨부하는 건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첩에다가 직접 사진을 올리는 걸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우상단의 초록색 버튼 보시면 사진 올리기 버튼이 보이시죠? 사진 올리기 버튼을 클릭. 사진 올리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올리기 창이 나오나.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저장했던 이미지 중에서 한 2장, 3장 정도를 선택해서 올려보실 거예요. 자, 우리 왼쪽에 카테고리에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 사진을 선택하실 때 우리가 사진이 연결되어 있어서 선택이 되어 있으면 우리 쉬프트로 선택하시면 되지만 사진이 띄엄띄엄 되어 있을 때는 컨트롤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사진 중에
하나 골라서 클릭해 주시고 사진 중에 하나 골라서 한 번만 클릭. 나머지는 컨트롤. 우리 키보드의 왼쪽 밑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진을 다른 사진도 한두 장 정도 더 선택해 보실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 해서 한 2장에서 3장 정도를 선택해 보실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 자, 그래서 선택하셨으면 밑에 열기 버튼을 클릭. 그럼 사진이 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3장을 선택하셨어요. 자, 3장. 근데 최대 100장까지 가능하다 아까 써 있었죠? 그래서 100장까지 우리가 더 추가해서, 더하기로 더 추가해서 우리 올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앨범 선택하기 부분이 원본 사진이라고 지금 적혀 있나?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글쓰기 하실 때는 이 밑에 앨범 선택하기가 지정하지 않음으로 돼 있었죠? 앨범을 만들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시고 만약에 앨범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앨범 선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앨범으로 클릭해서 선택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셨으면 아래쪽에 올리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아래쪽에 올리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우리 이 앨범에 사진이 올라왔나? 자, 그럼 올라온 사진을 클릭해 볼까요? 크게 뜨나? 올라온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크게 뜨죠?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고 싶으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댓글창에다가 댓글을 남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 제가 올렸지만 우리 만약에 그 밴드의 멤버가 있으면 다른 멤버가 이 사진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 오른쪽 밑에 이런 화살표 버튼이 생겨요.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는 보통 저장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이용해서 이 내가 올린 사진을 상대방들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밴드 안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 사진이 공유되는 기능도 되는 거니까 내가 모임 사진을 올렸다. 그럼 멤버들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또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사진 옆에 이 종이 2장은 뭘까요? 복사 버튼. 그래서 이 사진을 복사해서 다른 문서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 옆에 화살표 옆에 보시면 또 점점점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점점점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혹시 필요 없는 사진이면 삭제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 사진을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화살표 기능을 이용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 옆에 보시면 꺽쇠 버튼이 하나 보이시죠? 옆으로 향하는 꺽쇠. 이 꺽쇠를 이용해서 다음 사진 넘겨보실 수 있고요. 다 봤으면 위에 이 흰색 X 눌러서 꺼주시면 되세요. 흰색 X. 이렇게 꺼보실 수 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올렸던 사진들도 한번 원본 사진으로 이동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올리는 것까진 했고요. 삭제 어떻게 하는지 봤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삭제를 하거나 저장하시는 기능을 관리해서 한번 보실 건데 일단은 우리 사진첩이라는 단어를 다시 클릭해 주세요. 위에 사진첩. 그래서 전체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실게요. 위에 사진첩을 클릭. 사진첩을 클릭해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우리 아까 앨범으로 안 만든 사진이 있을 거예요. 전체 사진에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밑에 전체 사진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클릭. 전체 사진이 5장 보이게. 아, 5장이 아니고 영상이 하나, 그 다음에 사진이 4장이죠? 근데 뭐 동영상도 이동하실 수 있긴 하니까 똑같이. 그래서 이 전체 사진 화면에서 전체 사진을 클릭해서 전체 사진 화면의 오른쪽에 관리 버튼이 하나 생겼나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관리 버튼에서 아까 우리가 이 앨범을 선택하지 않고 올렸던 이 2개의 사진 동영상을 이동시켜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 관리 버튼을 클릭. 관리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리 버튼 부분이 저장, 이동, 삭제로 바뀌죠. 이 말인 즉슨 사진을 체크박스로 선택해서 저장하거나 내가 선택한 사진을 저장하거나 다른 앨범으로 이동하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앨범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 2개의 사진 동영상을 체크박스에다 클릭해서 체크해 보실게요. 자, 아까 우리 체크할 때 아마 설명이 나와 있겠지만 Shift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연속적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써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임 사진을 한 100장 찍었어요. 그 100장을 한 번에 저장하려면 일일이 100개를 클릭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마지막 사진을 클릭하면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되겠죠. Shift는 그런 기능이니까. 그래서 Shift 클릭으로 연속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된다. 아까 그 설명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체크하시고 요건 이동해 보실 거죠. 그래서 체크하셨으면 우리 관리에 있었던 버튼 중에 이동 버튼을 클릭. 자, 그럼 어느 앨범으로 이동할 거냐? 새 앨범을 만들 거냐? 아니면 원본 사진 앨범을 할 거냐? 선택하라고 나오죠? 원본 사진에 체크해 주시고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사진 이동 성공이라는 메시지 창이 나오시네요. 그럼 확인 버튼 눌러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상단에 사진첩이라는 이름을 클릭해 보실게요. 사진첩 이름을 클릭. 자, 사진첩 이름을 클릭해서 우리 사진첩 중에서 원본 사진, 밑에 원본 사진 찾으셨죠? 원본 사진을 클릭해 보시면 원본 사진에 사진 동영상 5장이 있나?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저장하고 싶으면 또 체크해가지고 쉬프트로 체크하면 더 빠르다 그랬죠? 체크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저장.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진첩에 앨범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면 더 좋다. 한번 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사진첩 클릭해 보실게요. 상단에 사진첩. 자, 이번에는 앨범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진을 올려 보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 앨범 만들기를 통해서 앨범 하나 더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사진첩 클릭하셨으면 오른쪽에 앨범 만들기를 클릭. 그래서 앨범 이름은 편집 사진이라고 쓸게요. 편집 사진 쓰시고 확인. 편집 사진 쓰시고 확인. 그래서 공유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보면 취소. 굳이 뭐 공유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편집 사진 앨범이 하나 생기셨으면 일단은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아까 가지고 있던 사진을 그냥 사각형으로 좀 잘라서 글자 써보시는 것만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창은 최소화 숨겨 놓으시고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가 생겼나 확인해 보실게요.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아이콘을 더블 클릭. 그래서 우리 포토스케이프를 통해서 사진 편집을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래서 위에 이 동그라미 버튼들 중에서 이 가운데쯤에 사진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사진 편집 버튼을 찾아서 클릭. 그러면 우리 왼쪽 위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 어느 위치에서 사진을 불러올 거다를 찾고 왼쪽 밑에서 사진을 골라서 클릭하셔가지고 요 가운데서 편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위치부터 한번 찾아보실게요. 그래서 왼쪽 위에 유저 앞에 보시면 더하기 버튼 보이나요? 유저 앞에 더하기 클릭하면 다운로드 있나? 유저 앞에 더하기 클릭해서 다운로드 폴더 이름 찾아보시고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운로드에 사진을 저장해 놨죠? 다운로드를 클릭. 자,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저장했었던 그림들이 나오나. 왼쪽 밑에 저장했던 그림들이 나오나. 자, 그럼 그림 중에 하나 클릭으로 왼쪽 밑에 있는 그림 중에 하나 클릭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림이 선택되셨으면 시간상 글자밖에 못 쓰겠는데요. 글자만 한번 써보실게요. 어차피 편집되어 있는 사진이니까. 그래서 사진 밑에 여기 왼쪽 밑에를 보시면요. 사진의 왼쪽 밑에를 보시면 거기에 기본, 개체, 자르기, 도구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개체라고 써 있는 탭을 클릭해 보실게요. 두 번째, 개체 탭을 클릭. 그러면 개체 밑에 T라는 버튼이 하나 있을 건데 T는 텍스트, 글자죠. 그래서 T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개체 탭을 클릭해서 T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글자를 쓰는 창이 나오면 여기에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칸에 있었던 내용은 전부 지우시고요. 저랑 한번 내용을 써보실게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에센바흐. 오늘은 글자까지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상 저장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시간에 그냥 이어서 할게요. 글자를 쓸 수 있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글자를 썼을 때 이렇게 글자가 조그맣게 나와서 수정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그래서 이 창은 오른쪽에 취소 버튼 누르시고 포토스케이프도 X로 꺼주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편집해 볼게요.